영끌하신 분들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어렵게 영끌해서 샀는데 지금 팔아야 되느냐, 정말 손해보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고민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영끌족의 아파트가 쏟아진다. 우리가 기사는요, 매일매일 기자들은 기사를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뭔가 임팩트 있게 좀 많이 사람들이 보게 하려면 이렇게 좀 강하게 자극적으로 좀 쓰기 마련인데, 우리가 너무 이게 뭐 기사에서 뭐 영끌족 아파트 뭐 다 나온다, 매물 다 쏟아져 나온다,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최근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서 다시 반등해가지고 계속해서 또 좋은 기사가 나오다가 그게 쉬어가는 타이밍입니다. 아무런 지금 뭐 금리가 높은 상황 속에서 아무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뭐 공격적으로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뭐 신속통합기획 이런 계속해서 호재를 또 교통호재들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집을 사기 위해서는 100% 현금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해야 되죠. 그게 이제 금리죠. 대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갚아야 되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조정받는 거다. 근데 그 조정받는 기간에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주제를 한번 다뤄봤고요. 고금리를 못 버티고 2030 영끌족 10만 명 집 팔았다. 지난해 2030의 유주택자가 22만 명 늘었는데 올해 2030 유주택자는 12만 명 줄어서 그만큼 팔았다. 10만 명이 팔았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주택 통계인데요. 좀 더 키워볼까요? 자, 2022년이고 2021년인데 30세 미만, 그러니까 20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0대에서 29만 1000명이 2021년에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2022년에 27만 4000명. 그 다음에 30세에서 39세까지 여기는 164만 7000명인데 154만 1000명. 여기서만 지금 거의 10만 명 넘게 줄어들었죠. 여기서는 1만 7000명. 그러니까 대략 한 12만 명. 12만 명이 줄어든 거죠. 2021년 대비해서 2022년 2030의 비율이, 집을 가지고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약 12만 명이 줄어들었다. 자, 우리나라 전체 가계대출자, 대출받은 자가 약 2천만 명 가까이 되는데, 자, 여기서 영끌족이 22.6%다. 448만 명이다. 자, 영끌족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448만 명의 영끌족이라는 것은 3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어쓴 다중채무자라고 합니다. 3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최대한 대출. 더 이상 끌어올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끌했,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영끌했다. 이게 이제 영끌족의 의미인데 이게 448만 명이다. 이게 이제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에서도 취약금융계층으로 집중 감시하고 관리하는 대상이다. 자, 요게 448만 명으로 22.6%라고 하는데, 버는 돈 100%를 빚 갚는 데 쓰는 사람이 전체 가계대출자 중에서 무려 171만 명, 9%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 원리금 상환 비율은 61.5%로 100만 원 벌면 60만 원 이상 빚 갚는 데 써야 된다. 60%를 쓰면은 빚 갚는 데 다 나가면 나머지 40% 가지고 이제 가게를, 생계를 유지해야 되죠. 그걸 가지고 밥을 먹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장을 봐야 되고, 교통비에, 자녀 교육비에 뭐 많이 있겠죠. 자녀가 없는 사람은 뭐 자기 뭐 취미 생활을 쓴다거나.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갚아야 되는 돈들이 늘어나다 보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걸 못한다 라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집을 지금 팔아야 되느냐, 또는 지금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집을 사야 되느냐 미뤄야 되느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아야 되느냐 버텨야 되느냐, 이건 뭐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억짜리 아파트를 70%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생애 최초는 70%까지 대출이 되니까. 자, 그러면 3억 5천만 원 대출을 하는 거죠. 70%면. 연 금리 5%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집을 갚을 때 처음에 좀 이자가 많고 점점 줄어드는 구조가 대부분인데, 평균으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억 5천만 원을 연 30년. 물론 지금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이런 게 이제 50년도 뭐 일시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인 게 30년이기 때문에 연 이자 5%로 했을 때 대출 이자가 월 150만 원, 145만 원 정도 가까이 가는데, 이건 계산해 보겠습니다. 1년 이자가 1,750만 원 정도 되고, 자, 5년을 잡아봤습니다. 8,750만 원인데, 자, 이 얘기는 지금 5억짜리 아파트를 대출 받아서 5년 후에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랑, 지금 대출을 받지 않고 그냥 월세에 살고 나머지를 적금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차이 나고 어떤 게 유리한지 지금 그걸 보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5억짜리 아파트를 산 사람은 5년 동안에 8,750만 원의 이자가 나간다. 그냥 원금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자만 계산해서. 자, 상계주거 5단지가 한 5억 정도 되니까 이 지금 전용 31제곱미터. 자, 상계주거 5단지에 11평. 2030이니까 그 뭐 가정이 없는 분도 많을 거고 또 가정이 있어도 몸테크로 뭐 좋게 살아야겠죠. 이 노원역의 7호선과 4호선이 있는 이 상계주거 5단지에서 상계주거은 거의 이제 뭐 재건축 초기 단계죠. 37년 차이고 840세대고 최고가가 8억을 찍었던 이 아파트가 지금 최저에서 40% 정도 빠졌습니다. 현재 빠진 가격이 지금 최근에 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야, 이거 많이 빠졌죠. 40%면. 자, 이 빠진 상태에서 집을 샀다고 지금 가정을 하는 거죠. 요 아파트가 많이 오를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2017년 3월부터 5년이면 얼마입니까? 5년 동안 200% 올랐죠?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은 경기가 뭐 안 좋은 상황인데 이때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이때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안 샀던 사람과 샀던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자, 현재 이 아파트가 5억 정도 가는데 그러면 이 아파트를 5억 주고 사느냐? 아니면 다른 그 지금 이 아파트는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 현대 아파트인데 전용 59를 조금 더 넓고 쾌적한 곳에서 1억에 100만 원 주고 월세를 100만 원 주고 사는 거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5억짜리 아파트를 70% 3억 5천을 대출을 받았다는 거는 자기 자본 1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조금 전에 나왔듯이 5년 동안의 대출 이자가 8,750만 원이었고 지금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에 사는 분은 월세가 1년이면 1,200만 원이죠. 그럼 5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나머지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자본금으로 지금 하는 거니까 5천만 원을 적금을 둔다고 해보자고요. 4.3% 지금 현재 적금 이율로. 그랬을 때 5년 동안 1년에 180만 원 정도 나오니까 5년 동안에 9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6천만 원에서 900을 좀 빼면 5,1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는 건데 자, 8,750만 원하고 5,100만 원 차이는 3,600만 원 정도를 아파트 5억짜리 아파트를 매매를 했을 때 3,600만 원 정도가 더 돈이 나가는 건다고 지금 이렇게 계산이 나오죠. 자, 그럼 이거를 보증금 5천에 100만 원짜리에 산다고 조금 전에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00만 원이었고 지금은 보증금 5천만 원이면 월세가 100만 원이면 이거 똑같이 6천만 원이고 대신에 5천만 원이 아닌 1억을 적금을 해두면 1년에 360만 원이고 5년 동안에 1,800만 원 정도 돼서 약 4,2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는 건데 8,750만 원 아파트 5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대출금 갚는 것보다 4,500만 원이 세이브 되는데 자, 그러면 비교를 하면은 5억짜리 이 상계주공 아파트를 사서 내가 거주를 하면서 몸테크를 하면서 뭐 조금 오래됐고 좀 좁으니까 5년 후에 4,500만 원 또는 조금 더 넓은 아파트에 월세 산다 그러면 3,600만 원 정도를 더 오르면 아파트 사는 게 이익이죠. 자, 그러면 5억에 8 내지 지금 9%거든요. 그 정도 뛰면은 이 지금 월세 살고 나머지를 적금을 드는 것보다는 이익이다. 물론 여기서 무슨 뭐 또 어떤 분들은 아, 주식을 해서 뭐 100% 올리면 될 거 아니냐. 주식 해가지고 100% 5년 동안 올린 사람 제 앞에 한번 나타나 보세요. 몇 명이나 될지. 안전하게 적금을 두는 걸로. 그랬을 때 저는 제가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과정을 해봐요. 지금 금리가 여러분들은 언제면 내려갈 것 같나요? 1년 후에 내년 연말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아니면 좀 경제가 굉장히 망한다, 안 좋은 쪽으로 비관론으로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2년 뒤 아니면 더 길게 잡아서 3년 뒤에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이 대출을 받는 대출 금리도 내려가겠고 그때부터 중요한 거는 2년에서 3년 후에 아파트 가격이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올라갈 것인데 3년 후에 오른다 해도 한 2년 동안에 적어도 10%는 안 오를까요? 1년에 5%거든요. 또 지금 제가 상계주공 5단지 이 아파트를 예를 들었지만 최근에 거래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40% 정도 떨어진 금액대에 얼마나 더 떨어질까요? 그리고 어떤 재건축의 호재라든지 창동 아레나공원이라든지 창동역 GTX라든지 이런 호재를 볼 때 앞으로 5년 동안에 10%안 오를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고민이 된다고 한다면 넉넉히 잡고 5년 동안에 비교했을 때 이거 지금 이 비용을 비교했던 비용을 더 지출이 되는 건데 그 지출이 되고 집값이 오르는 게 빠르겠냐. 집이 이제 어떤 금리가 인하가 되면 매도자들은 호가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뭐 10% 20%는 금방 또 올라가요. 내가 이걸 지금 전세 살다 그때가 사야지. 이게 5억짜리가 5억 5천이 되고 6억이 되고 6억 5천이 되고 순식간입니다. 올라가는 건
심리가 그렇거든요. 지금 단기간에 40% 조정이 됐잖아요. 단기간에. 이게 뭐 5년 동안에 조정이 된 건가요? 마지막 거를 볼까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이렇게 된 게 지금 길어야 2년입니다. 2년 동안에 떨어진 게 40%예요. 좀 짧으면 1년 반.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은 분들이 연끌하신 분들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어렵게 연끌해서 샀는데 지금 팔아야 되느냐, 정말 손해보고. 그러니까 이 기간에 샀던 분들, 고점에서 하셨던 분들은 40%가 떨어진 금액대로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40%면은 쉽게 얘기하면 5억짜리 아파트로 비교를 하면 40%면 3억이 파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올라가면은 이제 걷잡을수에 올라갈 때 또 그때 높은 가격 주고 사야 되고, 이 손해보는 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크다는 거죠. 어떤 판단을 하실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연끌족에 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이 나오는데, 물론 이런 연끌족들이 좋은 가격대에 팔아서 더 이상 내가 지금 대출 이자 갚아야 되는 그 정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은 팔아야겠죠.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런 해법을 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